다 키운 딸만 데려가겠다. 그게 뜻대로 될 것 같아? 이혼이 장난이야? 그럼 법대로 해. 당신이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억울해. 내가 살아온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 건데. 그래, 당신이야 내가 잘 키운 첫째 딸 홀랑 데려다가 호의호식하며 첫사랑 그놈이랑 잘 살면 그만이겠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상해줄 거냐고. 결국 원하는 게 보상이야? 돈을 원하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놈이 어마어마하게 보상해주겠대?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야. 20년 넘게 함께하면서 단칼에 끊어낼 생각 없었어. 그냥 천천히 정리하면서. 천천히? 내가 느낀 배신감은 생각 안 해봤어. 당신과 천천히 곱씹으며 작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여보, 그동안 고생한 거 알아. 하지만 나 이제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 영혼도 없이 텅 빈 사람이랑 살고 싶어? 당신도 당신 인생을 좀 찾아. 내 인생은 당신이랑 딸 둘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찾으라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유난히 생김새가 나와는 달랐던 첫째 딸.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아내를 더 닮아서 다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누가 자식을 낳았는데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 걱정부터 합니까? 이런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유독 눈치가 빠른 첫째 딸은 저희 부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걸 눈치챘는지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더 얄인데 뭘. 싸웠지? 아빠가 지금은 얘기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다. 분명 엄마가 눈치 없이 아빠한테 상처 줬겠지 뭐. 난 무조건 아빠 편이야. 알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첫째 딸은 결국 지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충격이 컸는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영원히 몰라도 좋으니 그 사실을 알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이후로는 제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란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이런 게 인생이라면 그냥 그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봉투 하나 달랑 놓고 도망을 갔더군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이젠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 본인 인생에서 빠져달라. 앞으로 다시는 본인과 첫째 딸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아내의 인생에서 저는 그저 새 출발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소송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불륜에 대한 민낯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안쓰러운 건 저희 둘째 딸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를 잃게 되었으니까요. 둘째 딸은 저에게 뼈아픈 말을 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모성애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 엄마가 우리 은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은서는 아빠의 전부잖아. 아빠는 우리 은서 평생 지킬 거야. 아빠, 나도 다 알아. 어쩐지 이상했어. 언니랑 차별할 때마다 계모인가 생각했는데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거였어. 공부도 언니가 더 잘하고 철들고 똑똑하니까. 그런 말 하면 못 써. 세상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이젠 내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지었어. 그러니까 아빠,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그 아저씨 소송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꼭 이겨. 알겠지? 그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엄마를 지우고 산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견디면 그만이지만 우리 애는 살아날 날들이 더 많잖아요. 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자식까지 버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어도 그렇죠. 단 한순간의 충동적인 욕망 때문에 20년 넘게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틈도 없었고 딸이 있는 아빠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자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참 사람의 상처를 전부 보상해주지는 않더군요. 씁쓸한 마음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저는 결국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쭉 가족과 함께 살며 치열하게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던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때는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쓸쓸한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내연남과 붙어먹은 아내는 정말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첫째 딸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잊고 살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싶어 좌절했던 그때 첫째 딸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자 있고 싶어. 그 뒤로 저 또한 딸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장 혼란스러울 사람은 딸이니까요. 부모라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으니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상간남과 아내를 소송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이 허무하게 저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를 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역대급 반전이 펼쳐진 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혼 소송의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에 남아있는 첫째 딸의 칫솔과 제 칫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친자가 아님을 밝히는 서류가 있어야 이혼 소송에 유리하니까요. 그렇게 결과를 받아보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딸과 저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전 부인은 첫째 딸이 제 친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분명 증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 부인은 증거 하나 없이 첫째 딸을 첫사랑의 친자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 결과를 받아보는데 잠시 혼란스럽더니 결국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그놈이 친부라고 일 증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내가 혼주석에 앉을 수 있고 영원히 친부로서의 끈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눈물 한 방울 없다가 그때 평생 흘린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짧은 시간에 전부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첫째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우 수척해진 얼굴을 보니 마음고생을 꽤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가 얼마나 연락을 했는지 알아? 아빠는 내가 밉지 않아? 친딸도 아니라며.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야. 혼란스러웠어. 엄마도 싫고 아빠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기숙사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어렸을 땐 막연히 엄마 아빠 이혼하면 혼자 독립해서 동생 내가 키우며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이 상황이 다가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 이해한다. 근데 아빠, 나는 그냥 아빠 딸 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엄마가 너무 괘씸하잖아. 나는 아빠도 잃고 싶지 않고 동생도 잃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그냥 그 아저씨한테 보내주고 연락 끊고 싶어. 아빠만 괜찮다면 나 아빠 딸 해도 돼? 당연하지. 그럼 누구 딸인데?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첫째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어안이 벙벙해서 묻더라고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우리 딸이 내 딸이라는 증거지. 그럼 엄마가 한 말은 뭐야? 아마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나 진짜 아빠 딸이야? 언제는 아니었어? 살았다. 하마터면 이상한 아저씨랑 엮일 뻔했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 부인에게 보냈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대뜸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자며 따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조작한 거 아니야? 내가 신이야?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둘째 딸 칫솔이랑 헷갈린 거 아니고?
그걸 헷갈리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무튼 내가 보는 앞에서 유전자 검사 다시 해봐. 결국 전부인이 보는 앞에서 제 딸과 저는 머리카락을 증거로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친자식이 맞았던 것이죠. 꼼짝없이 결과를 보게 된 전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첫째, 진짜 당신이 학비 내주고 키울 거야? 내 딸인데 당연하지. 그리고 얘가 성인이니까 선택하도록 둬야지. 딸 둘 다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랑은 연근 고집된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나도 자식이랑 시간 보낼 권리는 줘야지. 지금 뭐라 그랬어? 냉정하다고?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너무 웃긴다. 어? 다른 남자 좋다고 홀랑 편지 하나 남겨놓고 도망가더니 이제 와서 뭐? 딸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당신의 업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허구한 날 자식 내팽개치고 모임이나 갔다 오고 주말에 동호회 간다고 하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질 않나. 내가 여태껏 왜 잔소리 없이 참은 줄 알아? 우리 애들 엄마니까 참은 거야. 이제는 그 인연도 끊어졌으니 남남이나 다름없어. 당신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줘.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전부인은 끝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퇴장했습니다. 인생 이막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과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즐기러 갔겠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잖아요. 뭐가 그리 행복한지 가끔 SNS를 들여다보면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적으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참 찌질합니다. 그런 걸 찾아보고 있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물론 저도 미련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애엄마인데 딸 둘 전부 내 친자식에다가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온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 아내를 마지막으로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네 가족이 전부 다시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여태껏 나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상황들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 걸 보면 저는 결국 전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있듯이 용서의 허용 범위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저와 제 딸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둘째 딸도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고 각자 살기 바쁘지만 주말에는 꼭 집에 들러 다 같이 저녁을 먹곤 합니다. 저는 그때가 요즘 제일 행복하네요. 남들은 저에게 어쩜 이렇게 딸 둘을 현우로 잘 키웠냐고 묻지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두 딸이 잘 커준 덕분에 제가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일찍 아이를 낳고 키우니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두 딸을 다 키우니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함께할 전부인은 떠났지만 저는 이만하면 만족할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 전부인이 임신했다고 찾아온다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또다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겁니다. 그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두 딸을 얻은 게 제 인생 최고의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첫째 딸을 통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 엄마한테 연락 왔어. 전화를 통 안 받더니 글쎄 모르는 번호로 연락한 거 있지? 그래서 안부 나눴어? 이혼했다던데 그 아저씨랑? 아, 그래? 나랑 연락만 하고 지내면 안 되냐길래 그냥 끊어버렸어. 그냥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원망이나 그리움 이런 감정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 하는 이혼처럼 그냥 이혼했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이혼하고 득달같이 연락을 해대는 게 불쾌한 모양인지 차단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후 제가 일하는 곳에 전부인이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애써 웃으며 저에게 잘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졌네? 왜 찾아왔어? 일단 차 한잔 할까? 점심시간이라 시간 내줄 수 있잖아. 시간 없어. 여기서 얘기해. 나 이혼했어. 들었어. 우리 딸이 당신한테 내 소식을 전했어?
불쾌하다고 하더라. 이제는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걔가 진짜 그런 말을 해? 이주는 남보다 못한 존재잖아. 여보,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었어. 전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내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길래 시계를 봤죠. 점심시간 끝나간다.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라. 여보, 잠깐만. 나 진짜 너무 후회가 되어서 그래. 당신한테 했던 몹쓸집 전부 돌려받았어. 아니 글쎄 그 인간이 전부인이랑 다시 붙어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너무 힘든 시간 보내다가 용기 내서 당신 찾아온 거야. 찾아온 이유가 뭔데? 다시 잘해보자는 말은 내가 차마 꺼내지 못하겠어.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줄 순 없을까? 기회? 어떤 기회? 엄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준다면. 엄마? 당신이 그런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알아. 당신이랑 우리 딸들한테 씻지 못한 상처를 안긴 거 잘 알아. 하지만 알잖아. 우리 둘 다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했고 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서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 거였잖아. 내가 얼마나 다른 인생에 대한 미련이 많았겠어.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거잖아. 나는 그런 미련 하나도 없었어. 오로지 당신이랑 자식들만 보고 달렸지. 그래. 당신 같은 사람 놓친 거 너무 후회돼. 하지만 나 엄마로서는 괜찮게 살지 않았어? 두 딸 훌륭하게 잘 키워냈잖아. 그에 따른 보상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좀 알아달라는 거야. 애들 결혼할 때 분명 엄마가 필요할 거고 애 낳으면 친정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연락도 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정말 애쓴다. 어? 이제 와서 후회가 돼? 내가 바보 같았어. 나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우리 자식만 생각하자. 응? 봉투 하나 달랑 남기고 떠난 그날 나는 당신을 완전히 지웠어. 엄마라는 자격을 얻고 싶으면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혼자 떳떳하게 살라고. 나 평생 당신 곁에서 가정주부로 살았어. 내가 혼자 어떻게 떳떳하게 살겠어. 그 역할을 먼저 걷어차버린 건 당신이야. 내가 장인 장모님께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 가슴에 대못 박으며 시작했으니 100배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매일 새기면서 치열하게 가정을 읽어냈는지 알면서 그걸 알면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됐지. 앞으로 나 일하는 곳에도 찾아오지 마. 불륜이 왜 나쁜지 알아? 상대방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든. 나는 당신 떠나고 평생 쏟을 눈물 다 쏟아내고 이제야 겨우 살만해졌어. 당신이 없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내 말 알아들어? 그러니까 방해 말고 가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행복하게 살며 원망만 하며 살겠는데 그꼴로 찾아오니 더 한심하더라고요. 왜 사람은 뻔히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전부인은 여전히 처음 만난 그때의 20대 초반의 정신연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여기며 다시 받아주라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새 장가를 들던지 전부인과 다시 합치라고 조언해주는 어르신도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꼭 누군가와 함께 있을 필요가 있나요? 다 큰 성인이 혼자 살지 못하면 그게 성인입니까?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혼자 씩씩하게 살아낼 작정입니다. 사실 이혼 직후에는 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었나 돌이켜보며 우울감에 빠지곤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 보물 1호, 보물 2호가 있으니까요. 효녀인 두 딸은 제가 외로울까봐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고 여행도 같이 데려가 줍니다. 그 나이 때의 또래들끼리 놀고 싶고 주말마다 일정이 있을 텐데 아빠인 저를 보러 온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딸들이 또 있을까요? 물론 이 아이들이 언젠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제 인생의 이막을 조심스레 펼쳐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고생하며 살았던 제 인생을 축복하며 조그마한 보상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날들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수첩에 정리하곤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갈 날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외롭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비록 비탈길이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나요? 오늘따라 유독 젊었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물론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지만 20대 초반의 아빠가 된 그때의 저에게 고생했다고, 지금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말해주면서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 해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에는 행운과 축복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결국의 인생은 나중에 웃는 자가 승자가 되지 않겠어요?